요즘 우리 국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물가죠. 네, 고물가. 고물가가 제일 어려운데, 자, 고물가가 왜 생겼을까요? 꿀진군에서 많이 올라가 그럴까요? 네? 전쟁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왔는데, 자, 이게 우리가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자, 이게 우리가 금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더 높은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미국 금리가 더 높아져 있어요. 한국 금리보다가. 그럼 미국 금리가 높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돈이 미국으로 가죠. 돈이 미국으로 가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돈이 1363원으로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자, 돈은 금리를 올려놓으니까 미국으로 다 가고,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으니까 1달러가 들어오면 기해서 우리는 1300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1300원을 주니까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데 어디서 쓰겠어요? 이 건축 자재나 이런 게 다 석유 화학에서 나옵니다. 그 석유 수입하는 이 수입 물품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요즘 건축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오는 문제다.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요새 고물가 하는데 결국은 저기에 이러한 금리의 문제가 역금리 생겨서 그렇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바보입니까? 금리 우리도 같이 올리면 될 텐데 왜 안 올렸을까요? 응?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잖아요. 같이 금리 올려버리면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갈 텐데 왜 그랬겠어요 이게? 네? 이게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지금 가계부채가 1759조예요. 우리 국민들이 가계 빚을 지고 있는 게 1759조입니다. 이게 저희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가 파산하는 거예요. 이게 가계가 파산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고 가계가 무너지면은 은행이 무너지고, 옛날에 금융위기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다. 그래서 어렵다. 물가가 오른다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전쟁, 이러한 부분도 같이 어려움 더해주고 있고, 거기에 작년에 보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지방이 잘 살아야 된다. 그 지방이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하는데, 그래서 울진군도 지방 정부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 있겠어요?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워서 마음대로 돈을 쓰려면은 우리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울진군의 우리 돈은 몇 퍼센트인가? 10.89%. 10.89%.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자, 서울시가 자기 돈으로 자기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돈이 예산의 몇 퍼센트일까요? 75%입니다. 75. 그 다음에 경기도가 60. 그런데 경상북도는 25. 경상북도 중에서 구미가 27. 그러니까 영양이나 봉화는 6%예요. 6%. 자, 우리가
작년도가 10.89%인데 올해는 얼마냐? 올해는 11.7%인데 우리가 지방세로 들어오는 수입이 430억, 울진군으로 지방세가 들어오는 게 430억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게 220억. 그래서 울진군이 내가 여기 쓰겠다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쓰는 돈이 652억. 그럼 나머지 돈은 뭐냐? 우리 저 예산이 전체 6천억이 넘는데 나머지 돈은 뭐냐 궁금하시죠? 나머지 돈은 여기에 보면은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다 있어요. 왜? 중앙에서 주는 돈입니다. 중앙에서 돈을 주는데 저기 교부금 해놓은 거 있죠. 보조금 있죠. 보조금 2천억이요. 비율이 33% 차지하는 보조금은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저희가 울진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위험 지역 경사 이걸 보수를 한다. 이런데 국비 신청돼서 따잖아요. 그럼 보조금으로 내려와요. 그 보조금은 대신에 저희가 신청을 했던 용도에 꼭 써라.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죠. 꼬리표가 붙어서 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나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뭐냐? 교부금이라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 교부세. 교부세는 뭐냐 하면은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자 울진군이 항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운영을 하려면은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직계를 행안부에서 전국 직계를 다 하고 있어요. 전국 직계를 다 하는데 그 돈을 다 보태주지는 못하고 한 80% 정도 주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금액이 2,300억. 이 돈을 가지고 원래 쓰라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 돈은 꼬리표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석면에 다른 데 한 데도 좀 쪼개 쓰고 저 평일읍에도 쪼개 쓰고 국진읍도 쪼개 쓰고 그렇게 하는 돈이 지방교부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꼬리표가 다 붙어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정부 재원이 정부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작년에 390조에서 356조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게 주니까 교부세라고 내려줄 돈도 같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진군의 교부세도 무슨 말이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 3,400억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700억이 왔어요. 2,700억이. 그러니까 꼬리표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 줄어서 왔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주 재원은 기업들이 이익을 나는 데서 오는 건데 저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드는 돈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울진군이 참 문제 하나가 인구 문제죠. 인구 문제. 인구 문제 하나가 자 우리 금강송면 작년에 한 명도 출생이 없은 데가 금강송, 기성, 온정인데 금강송면하고 기성면은 2년 연속이에요. 재작년에도 한 명도 안 태어났어요. 재작년에도 한 명도 안 태어나고 작년도 한 명도 안 태어나고 기성도 재작년에도 한 명 안 태어나고 작년도 안 태어나고 온정은 작년에 한 명 태어났다가 재작년에 한 명 태어났다 한 명도 안 태어났고 그러니까 매하가 2명 태어나고 평일이 4명 태어나고 이 인구 문제가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뭐 인구 소멸지수 얘기하는데 우리가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소멸 지수가 1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1이 인구 소멸의 보통이에요. 보통.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보통이다. 보통이라고 하는 데가 경상북도에서 유닛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자 100점으로 쳐보면은 보통이 100점인데 울진군은 몇 점이 될까요? 울진군은 울진군이 22점이에요. 22점. 우리 밑에 누가 있느냐? 문경이 하나 있어요. 요건 어떻게 점수를 내는 거냐? 아주 위험한 거 20점까지는 그래도 위험이라고 분류를 해놓고 요거 밑에 아주 위험 하나가 있어요. 아주 위험. 아주 위험 한번 볼까요? 10점짜리들. 상주서부터 군위까지 해서 아주 위험. 10점짜리. 그러니까 영덕, 영양 다 10점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분석하는 기준을 보면은 10점이나 20점이나 그게 비슷하다. 이거 1년, 2년 연도의 차이다. 그래서 결국은 울진군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재정 자립도의 문제, 이 인구의 문제, 이 부분을 울진군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군데가 가장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과거하고 국민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영양하고 봉화의 양수발전, 말하자면 저수지입니다. 양수발전이라는 게 물 가둬가지고 낙차 이용해가지고 해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이 부분이 저수지가 옛날에 마을에 들어오면 다 반대를 했죠. 습기도 차고 마을이 수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공항도 마찬가지. 시끄럽고 비행기 소리 나고 뭐 하는데 다 저걸 하지만은 근데 유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다들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울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울진은. 지금 이대로 가면서 아까 그 인구를 그대로 끌고 갈 거냐? 뭔가 획기적으로 바꿀 거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꿀까요? 그냥 끌고 갈까요? 네?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죠. 바꾸려면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바꾸려면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자, 평해농공단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분양인 게 2014년도부터 분양했어요. 평당 땅값이 17만 9천 원, 18만 원이에요. 건강성면에 땅값 얼마 가죠? 밭 하나 평당이 얼마 가죠? 18만 원짜리 땅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단을 조성을 해서 다 해놓고 그게 18만 원에 분양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65%가 분양 안 됐어요. 여기. 아마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 와서 집을 짓고 공짜로 사를 하면 집주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사업을 해라. 공짜로 땅 줘도 안 들어올 겁니다. 이게. 왜? 공짜로 내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놓고 나가지고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은 땅 공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저기도 유치를 한다 그러고 울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은 자, 주변의 농공단지 27만 원입니다. 27만 3천 원. 분양률 16%예요. 16%. 그럼 저런 현상 놓고 그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 기업을 유치는 해야 되는데 저런 현상이 있으니 저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진군이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 자, 왜 신한울 3, 4호기를 우리가 빨리 조기에 재개를 하고 울진군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고 저걸 하느냐.
신한울 이 원자력 발전소는 한 10년간 이렇게 현장에 가요. 다른 건설 현장은 한 1년, 아주 길면 1년, 나머지는 한 6개월씩 있다 없어지는데 10년을 갑니다. 10년을 가면서 사람이 보통 때는 한 2,500명, 많을 때는 한 5,000명까지 올라가요. 10년 동안 2,500명 이상이 계속 상주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이런 걸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 경제적인 효과로 빨리 해서 어려운 경제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자력 수소적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상주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돈을 좀 써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왜 수소를 우리가 했느냐? 보험과 산사태, 영주 산사태 얼마 전에 났죠. 울진 산불 났죠. 이게 다 그냥 난 게 아니고 기후 이상이거든요. 기후 이상으로 나가지고 지금 각 나라가 뭘 약속을 했나 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을 더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NDC 이렇게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우리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시킨 양의 40%를 감축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약속한 거고, 이게 전 나라가 195개국이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규제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풍력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다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 하려면은 이런 부분을 다 지키려면은 답이 뭐냐? 모든 에너지를 수소를 써야 된다. 모든 에너지를. 전 세계가 앞으로 모든 에너지를 수소를 쓰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울진군에서 수소를 만들면은 탄핵 걱정 없이 모든 걸 되는데, 수소는 다른 데도 다 만들면 될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수소를 만들면 되는데, 근데 왜 울진 만들어졌을까? 이 수소를 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수소는 만드는 방법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을 가지고 전기분해. 그런데 전기라는 거는 여기 전기불이 있잖아요. 저 전기는 물을 끓여가지고 수전기를 가지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 만들어내거든요. 그 물을 무조건 끓여야 돼요. 물을 끓이는 데 들어가는 게 석탄을 뗀다, 기름을 뗀다, 가스를 뗀다 하면은 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게 원자력이고 신재생이에요. 태양열, 풍력, 요거 두 가지인데,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하려니까 값이 너무 비싸. 예. 값이 비싸고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답이 원자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5군데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본부가 울진을 포함해가지고 고리, 영광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있는데, 울진에서 만들면 된다. 울진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이렇게 다 지어놓으면은 송전 능력이 모자라가 좀 남는 전기가 있으니까 울진에서 만들 테니까 울진에다가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여기 들어왔는데, 그럼 자, 아까 10만원짜리, 17만원짜리 땅도 분양이 안 되는데, 우리 100만원 넘게 받아야 돼요. 땅을. 그것도 50만 평이나 되는 땅을 100만원 넘게 받아야 되고, 대기업들이 7, 8개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부품하는 업체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18만원짜리 땅도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100만원 넘는 땅에 그럼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들어와 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기 싸게. 그 전기 싸게 하는 거 하고, 자, 전기를 싸게 주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국의 대기업들이 울진군에다가 수소산단 만들어주면 다 들어오겠다는 MOU를 다 맺었어요. MOU를 다 맺어놨는데, 그래서 여기에 정부에서 일단은 후보지로 정해놓은 게 사업비 약 3,600억, 그 다음에 고용이 한 24,000명, 이 대기업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24,000명, 그 다음에 투자 효과가 7조 정도 생기는데, 지금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이게 저게 뭐냐, 저게 기업들이 울진에서만 유일하게 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이 원자력 전기 만드는 발전을 하는 사람이 쓰는 사람한테 바로 못 팔아요. 예. 전력 거래소를 다 거칩니다. 그럼 전력 거래소를 거치게 되면은 원자력 전기도 들어가고 석탄 전기도 들어가고 기름 전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섞여버리잖아요. 무탄소 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울진군이 만들어줘야 되는 숙제가 뭐냐? 직접 줘라, 이거. 직접 달라고 해서 제가 쫓아다니고 저걸 해야 되는 게 저입니다. 산업부도 만나고 국토부도 만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께서 저걸 허락을 해줘야 돼요. 직접 주는 거 바꿔주세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옛날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이게 절대로 18만 원짜리 땅도 분양이 안 되는데 100만 원 어떻게 분양이 됩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뭐 광이니까 대모하자 말은 문제가 못 드리지만은 정말로 이걸 위해서 서명을 해 주십시오. 나와서 우리도 아까 저 영양봉화처럼 시위도 한번 합시다 뭐 이러면은, 그런데 힘을 합쳐 주셔야 다들 이제 울진군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 요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구미나, 자, 제가 이 정부에 가면은 저 얘기를 다 해요. 우리 울진에 수소산단 만드는 거는 포항처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또 장관들한테 가도 그래요. 자,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포항 시민이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을 시켜서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 울진군에 이거 하는 거,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울진군 수소산단에다 전기 바로 주고 울진군에서 이걸 만들어내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울진군이 지금부터 18만 원짜리 땅이 분양 안 되지만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땅 몇십만 평을 분양을 하고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려면은 이걸 바꾸는 걸 해줬을 때 가능한 거다. 여기에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건의사항들 좀 듣고 또 말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오늘 이렇게 참 어렵게들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또 행정에 하시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또 그동안에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또 건강성면에 이러한 현안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건강성면이 이제 보면은 지역은 넓고 골골이 많이 다 있다가 보니까
사실 금강송 면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 올해 우선 금강송 면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용역을 이제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금강송 면에 우선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그런 투자를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건의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실 게 있어 말씀해 주십시오. 일이랑 음식입니다. 예예. 우리 일은 5개 반을 통과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봉전 반에서 임전 반으로 가는 길이 도로가 1km 500입니다. 1,500m. 근데 이게 맨날 생활 사고를 하는 길이 높이 280m인데 2m 80인데 그 길이 좁고 불복이 많고 고고저가 심해서 차가 교차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약 50m나 100m를 부진히 했다가 교차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짐치고 오는 차가 그 차를 만나면은 피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 길을 확장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 기자님 말씀하신 길은 전에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좁고 오르막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간부들 여기서 뭐 적답이 되는 거 있어요? 적답 하시기는 사전에 검토를 안 했으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래 오늘 나오신 건의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되니까 뒤에 잘 안 보이시네. 우선 우리 백 기자님 앉으시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우선은 일을 해드리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하는 일들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냐면은 작년 가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박영길 의원이 오셨네. 그 황영철 의원하고 박영길 의원이 오셨는데 의회에서 최종 우리가 예산안 짠 걸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서 그 확정된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할 일은 그 예산은 1차로는 작년 연말에 다 결정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백 기자님 말씀하시는 경우 같은 거는 지금 원래 예산에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검토를 못 했는데, 오늘 나오시는 의견들은 다들 모아가지고 또 추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또 이제 봄에 있어요. 그럴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정답은 할 수 있는 부분만 드리고 건의만 받아가지고 듣는 걸로 고려하겠습니다. 다 기록했죠? 강의 1, 2장 전원대입니다. 먼저 울진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울진군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소국가 산단 유치를 통한 울진의 미래 또 신한울 3, 4억이 건설공사 조기 착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울진군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의 1, 2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강의 1, 2는 외강비, 내강비 두 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리는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강비에 강의 1, 2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2km 떨어진 내강비에는 16분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내강비에도 경로당을 하나 지어줬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지는 그 자체 주님께서 배병관 씨가 그 지역 동네하고 장기적으로 임대 계약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 해서 그 경로당만 지주시면은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강선배님 참 고민스러운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말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로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시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 마을에 일정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두 개를 가져가는 거는 가급적이게 또 예산이라든지 금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 자립도 얼마 안 되는 이런 군 예산에서
빼가지고 100%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머네요. 예, 정몽 기자님 잘 되십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동맥까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몽리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내 마을의 진입로가 상당히 노후돼갖고 지금 그 길 중간이 막 갈라지고 해서 물이 솟구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되면 상당히 그 빙판길도 되고 지금 그 배수로가 옆에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도 막 차 넘치고 하는데 한 200m 구간이 지금 상당히 그 긴급으로 좀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마을 328-27번지 구간이 저기 진입로인데 마을 진입로인데 그 개인 집 들어가는 길인데 농로인데 그 비가 오면은 물이 많이 흘러갖고 출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수해 때문에 저희 마을에 조금 그 농로라든가 그런 그 마취박스 일부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 작업을 올렸는데 좀 뒷순위로 늘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해드린다는 말씀을 시원하게 못 드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저 회장님, 네, 발전협회장 이영호입니다. 군수님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건강성면을 찾으셔서 감사전해 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건강성면 발전의 방향을 말씀하셨고 용역을 이렇게 세워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우리 박주영님, 우리 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위원장으로 오셔서 우리 발전임하고 위원장님이 협의를 잘 하셔서 토론을 해서 이런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과장님 박수 한번. 사실 기초를 만들어주고 가신 과장님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약초 농가들인데 지난해 건의했던 약초 소확기하고 흙제거기를 지원해 주셔서 농가가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직행버스 인사승차를 적극히 빨리 실현해 주신 군수님께 건강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송면이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제가 문득 나서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울진군에서 산불이 나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지금 그 파쇄된 칩을 우리 건강송면에 농가들인데 좀 보급을 해주셔서 소득도 되고 많은 그 에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칩을 어떻게 농가에 좀 이렇게 보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금 다른 데로 누나가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가에 좀 이렇게 농가 부담, 그 다음에 군 지원 이렇게 해서 좀 농가가 소득을 좀 해주십시오.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 이제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서 개인 산주들이 있잖아요. 그 산을 긴급 벌채하는 지역에 벌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들을 목재로 팔 때는 팔고 칩으로 팔 때는 팔아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사업자들이 합니다. 그 사업자들이 파는 금액을 가지고 산주한테 환원을 해줘요. 그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말씀하신 거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려 그러면은 군비라든지 산주한테 돌려드려야 될 돈을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초 관련해서는 콜마에서 2월 초에 한번 사장이 올 겁니다. 그때 필요하면은 제가 한번 그 건강송면에 몇 분 모셔가지고 의견 한번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관심이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고요. 군수 영감이 목을 오셨어요. 건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포항 1, 2에 소강 1, 2. 내려가는 버스는 포항이 성강장을 하나 지어놨고 더 걸어서 내려오는 버스를 타자만 노인네가 걸어서
그 지나가다 보면 차 타러 가다 보면 차가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니까.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예. 예. 전번에 그죠? 예. 그 눈비가 오면 예. 차를 기다릴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성강장이 없어요. 예, 그것 알겠습니다. 저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예. 그 마을에 저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그거는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성강장을 하나 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결론에는 성강장을 하나 예, 알겠습니다. 예. 요구 사정입니다. 예. 성강장이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나오는 것은 잘 있는데 저것도 내려온 버스를 타려고 하면 노인네가 예. 걸어갈 차를 타려고 하면 교통사고 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지어주세요. 예. 관계자 5만 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예를 들어가지고 예. 제가 한번 그 저쪽 성강장에서 이쪽 성강장 가자면은 25m 돼요. 시인하는 데서. 예. 그 요즘 딱 그렇게요. 눈이 완 뒤에 그 위에 그 차가 돌아오는 걸 보고 건너가다 보니까 버스하고 마주쳤어요. 그 이게 브레이크를 잡으니까는 어둠이 눈 쳐나는 데를 어린 걸어가지고 쭉 밀리면서 튕길 뻔했어요. 기사가 야단나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는 타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해야 돼. 바람이 춥지. 여름에는 무거운 데가 있나. 우산 덮어 쓰고 있다가 비가 좀 오면은 버스 서면은 그런 데 가서 있으니까 우산 내려가지고 버스 타면은 또 기사가 뭐라 해요. 묵 떨어져. 그래 좀 알겠습니다. 예. 자, 아저씨 제가 알았어요. 예. 그뭐 예. 원래 신년도예요. 새해 예. 오늘 1달이니까네 하나 지어주세요. 예. 꼭 지어주세요. 예. 공주님 그저 근무하실 때 예. 공항 일부 이렇게 내려오는 버스나 하나 탈 수 있는 성강장이 있는데 덕거리서 내려오는 성강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근무하실 때 하나 지어주세요. 예. 농민들의 예. 그건 나왔습니다. 예. 교수님 건강송년회 오셔가지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도 건강하십시오. 예. 금년에 노인 일자리 예. 100%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방해 이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그거 작년에도 하는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좀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농인들이 한 16명 되는데 예. 그 거리가 멀어서 예. 지금 경로당 혜택을 지금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왕피 1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두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경로당에 폐쇄됐어요. 예. 근데 한두 사람이 잘못했다 해가지고서는 전체 농민들이 있는데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몇 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해주시죠. 예. 그럼 뭐 잘못한 사람 불러줘야지. 좀 애매한 노인들을 피해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건강성면 뭐 입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아시면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200억 그 무슨 얘기죠? 뭐 그런 얘기가 먼저 여기 박영길 의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가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뭐 약초 얘기를 했는데 원수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건강성 약초 단지, 제재 단지 또는 뭐 가공 공장 예. 이런 것 내야 건강성이 살아날 수 예.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사실 건강성에는 보니까 그 소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시중에 또캔 흔들도 나오고 또 화장품도 뭐 솔향기 화장품 이런 것도 시중에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건강성에는 자원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약초 공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에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휘일리 경무단 문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건 내용 파악해서 저걸 하고 지금 장 회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약초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후보 때 이제 이런 공약을 했어요. 이 건강성면의 약초를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가공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요 가공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지금 콜마에서 보면은 해모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궁당이 작약이 들어가는 약초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작약을 대규모로 울진군에다 심고 그 다음에 요 건강성면에다 심어야 되는 전궁당기 이거를 대규모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작약 같은 경우는 관상용으로도 쓰고 이제 행사 꽃도 구경하면서 저걸 약초로 하려고 했는데 그럼 대규모로 울진군에 내는데 의외로 이제 다른 쪽에 가가지고 우리 전체 울진군에다 홍보를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잘 하려고 안 해요. 이게 억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규모로 작약을 해야 가겠다 하는 부분은 뭐 농민들이 이제 원하지를 않으니까 이번 생각을 좀 보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궁 단계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서 하는데 가공 공장을 새로 짓기는 이게 너무 양이 적어요. 대신에 영양에 또 그 큰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쪽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대신에 여기에서 콜마 쪽으로 납품하는 쪽은 다시 한번 제가 사장을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납품하는 쪽에 편의를 봐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선 수요가 생길 때까지는 좀 보류를 했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장 회장님 말씀하신 우리 논해관 관계는 원래 이제 한 개 2에 하나씩인데 지금 신림에 가보면은 신림도 그래요. 이게 울진읍에 있지만은 신림도 가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한 1km 넘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저히 저희가 이 노인 해관을 지어주지는 못하고 이러니까 한 마을에다 이제 그 빈집이 있는데 거기를 좀 손을 봐가지고 어르신들이 매일 거기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해관에 지원하는 그 식사하고 만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해관을 다시 건립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은 노력은 해보는데 사실 한 마을 안에 이제 노인 해관을 2개를 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걱정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강에 의해서 친환경 최소화는 농사짓는 전공입니다. 예, 그 친환경 농사지면서 그 어렵 있는 게가 그 우리 그 채소농가 보면은 그 농산물은 보험이 다 되거든요. 사과나 뭐 이런데 유일하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채소는 보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보험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좀 보험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딴 농산물을 보면은 사과나 뭐 이런 것은 특별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친환경 채소 농사 짓는 사람은 운영비가 지원 10원도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농사 짓는데 뭐 그 타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타군의 그 종잣대가 50%서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울진군에는 이 종잣대는 뭐 무시값이나 배추씨나 고치씨나 이런 것도 좀 예산 좀 세워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타시군하고 차이 있는 부분에 이 농업 분야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농업이라는 게 축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벼도 있고 또 반농사 있고 논농사, 반농사 크게 보면 이렇게 있는데 봉화가 우리보다 예산이 적어요. 봉화가 예산이 적은데 반농사에는 지원이 우리보다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봉화 같은 경우는 밭이 주력 품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 포장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농사를 하면서 이 논농사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농사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대신에 논적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반농사도 최대한 임금 같은 수준에는 맞춰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우리 농정 쪽에서 합니까? 예. 근데 보험 최소는 안 돼요. 할 수가 없나 오늘 도에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지금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있고 지금 여기 강원도 쪽은 지금 채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좀 한번에 이것도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강원도는 되고 경상북도는 지금 아직도 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시네. 예,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소강일 이장 김원부입니다. 예. 저 소강일이는 그 마을 형성이 예. 4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무슨 회의나 무슨 일이 때문에 굉장히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네는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한층 좀 증축을 해줘야 하는 예. 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2년 전에 저 군수님한테 제가 그 마을길 3군데가 아스콘 포장이 안 됐는데 안 되는 원인은 수공사하고 예. 이 생명 때문에 겨울 눈이 오게 되면 제설 작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길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 2km 정도만 아스콘 포장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게 앞으로는 이 마을 회관,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마을의 어떤 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크게 짓는 게 맞아요. 크게 져야 되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정말로 거기가 생활의 중심지가 되도록 이렇게 아무데나 몰아서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우리 어르신들이 한 군데 모여서 여러 군데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여서 해관에서 좀 젊은 분들이 그래도 좀 식사 제공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끼리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저 상근인 이장 박미수입니다. 예. 행정당국에서 저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그 철망 그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 조사 해보니까 한 사람도 많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 힘은 농작물 생산 금액은 적는데 예. 한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고 철망을 할 사람이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철망을 하게 되면은 환경 차원에서도 보기 영하고 하니까 국고 육수익 프로 지원해준 그 금액으로 밭대기하고 논하고 그 경계적으로만 철망을 해주시면은 밭에 들어가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하겠습니다. 그물로. 그리고 국도관리청에 도래 야생 주수가 내려온다고 철망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생태계가 보존 지역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60% 국고 보존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태계가 모든 지역만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일단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강수 지도자님 이제 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군수님 오셨을 때 예. 주의소 관계 있잖아요. 예, 예. 아, 근데 조합장님하고 얘기 못 해봤습니다. 예, 했는데 예. 김 회장님은 농협은 영리의복직이라는 게 소득이 돼야 되는데 강원순 갖다 놨을 때 묻지 않아서는 그걸 묻혀서 넣고 잖아요. 마이너스를 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예, 예. 기본 그 인력이 한 3사람 필요하답니다. 세 사람. 되고 뭐 소방관리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군에서 뭐 지어주는 거 지어주고 안 그러면 그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 2사람이라도 보태주면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 이겁니다. 이제 이 농협에서는 당연히 이익이 나야 돼요. 그런데 군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군에서 주유소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주유소 운영 계획을 다 세워주면은 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는 그래도 이 농협은 손해를 안 보고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군이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려고 얘기를 그냥 드렸던 거니까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우리 사실은 면민들이 기름 넣으러 울진까지 나가신다는 거는 너무 번거로운 일인데 군에서 해드리고 싶어도 이거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라도 짜놓으면은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전일이 가끔 옵니다. 저희 동네는 늘 전에 제가 건의드렸듯이 지금 마을과 마을 간 도로 선형 개선 사업 작년에 예산 좀 실수해서 일부 조금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좀 불편하네.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어요? 지금 일부 지금 조금 확장했는데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예. 지금 거기 지금 공사를 조금 해가지고 일부 선형을 바로 잡았는데 지금도 눈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로가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지금 못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연차적으로 계속 좀 지원했어요. 사유지 문제는 없죠? 네, 다 구경입니다. 예, 사유지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눈이 한 20cm 이상 쌓여 있는데 지금 차량 통과 불가가 돼 있습니다. 눈을 못 쳐가지고 경사 때문에. 그래서 눈도 쳤으면 좋고 결론은 선형을 바로 잡아고 예, 알겠습니다. 예. 돼야 되는데 그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로 문제 지금 나오면은 제일 첫 번째 이 예산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게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절대 못하는 거고 문제가 하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하는데 이제 작년에 일부 좀 고쳐드렸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막간님 해가지고 우리 또 박 위원장이 지금은 이제 산림과장으로 본 또 전공 찾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또 장 위원장은 제가 이쪽으로 보낸 게 원래 여기는 농사, 산 이쪽으로 관련된 임업하고 관련된 이런 업종이 많고 그 다음에 북면에 나가면은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장신중 위원장은 북면장도 하고 또 후포면장하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이 다른 데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기 와서 봐야 또 새로운 거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 위원장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장 위원장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저 박수 한번 주시고. 윤 이장님 자꾸 일을 보시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요? 예. 할 말은 많은데 다 많은데 다음에 조용히 조용하게요. 저 도로는 군수님 제가 한 말씀 제가 예. 이런 뭐 말씀드리려니까 하시니까 제가 좋은 예. 게 그 1, 2에서 에쿠령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도로가 밀착 때 예. 도로 유실됐어요. 유실됐는데 홍백이 원래 그 하천 쪽으로 한 2m 정도 하천을 점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밀착 때 그 무들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그거는 밭이 같은 데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도로 입구 상단 부분에 한 옛날 재무시가 달리던 길이 있어요. 예. 거기 다 국교도에서 31번지 국교 그거를 받쳐주면 그 지방도니까 아마 그거하고 대비해야 되겠어요. 그걸 하면 전년도 사고도 줄고 그 예산도 많이 드는데도 군수는 하면 가만히 사고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면회에 있어가지고 해결해드리고 오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군수님이 1년 동안 살아가는 군의 살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자리고 또 주민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뭐 필요한 걸 또 지금 말씀하셔야 힘 있는 군수님이니까 잘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힘없는 의원인데 뭐 해가지고 내가 지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래 한 해 군수님 위원장님과 또 군수님 우리 또 우리 식가 과장님들하고 다 해가지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또 이 건강송년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날씨가 또 굉장히 많이 추우니까 건강에 더 힘을 보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황인철 의원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이제 금남, 연화, 기성, 운정, 평역포를 이제 두고 있는데 결국 이 자리에 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심사를 받아 보면은 제가 모르는 지역구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임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올라와서 몸소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 반영할 때 그게 저도 참고하려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찾아뵀었고요. 근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들을 많이 들었었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휴경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은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안에 울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십시오. 네, 그럼 또 참 눈도 있는데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간담회 참석해 주시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군정 설명에 같이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도 또 작년처럼 지금까지 우리 건강성면이 화합하고 과학에 보면은 그 체전이 끝나고인가 그 면 단위의 시합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건강성면이 그때 할 때 보면 우승을 하고 막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골골이 흩어져 있지만은 정말 화합이 잘 되는 이러한 건강성면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정의 또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화합으로 정말 새로운 희망 물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주시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면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송면 주민화합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신 분입니다. 출입문에서 교수님과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나누